우리가 이제 캐스케이딩을 좀 배워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 종류를 알았고요. 그리고 주요 선택자들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뭐 인라인 스타일이다, 내부 스타일 시트다, 그리고 외부 스타일 시트, 그리고 또 뭐 그룹 선택자, 전체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등등 우리가 예제도 쳤고 강의도 했고, 그죠?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보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에 비해서는 껌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캐스케이딩이라는 스타일 시트. 말 그대로 지금까지 본 거는 SS만 본 거예요. 스타일 시트만. 그죠? 이제 C라는 거는 캐스케이딩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떼어볼까? 이제 캐스케이딩이라는 놈인데요. 캐스케이딩이라는 놈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얘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자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택자 많잖아요. 그룹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P 태그 안에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주고 클래스 선택자로 여기다가 또 A가 아니라 뭐 B를 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수 충분히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때 얘는 도대체 아이디 선택자를 받아야 되나 클래스 선택자를 받아야 되나 모호해진단 말이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바로 캐스케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자에 의해서 여러 스타일이 적용이 될 때 스타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스타일 시트 중에서 1번 뭐였어요? 인라인 스타일. 그죠? 두 번째 내부 스타일. 세 번째 외부 스타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에서 첫 번째 아이디 선택자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태그 선택자.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 선택자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아니면 전체 선택자로 가죠. 맞죠? 이런 형태의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 밑으로 흐를 때 또 상속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캐스케이딩 원칙이 있습니다. 스타일 우선순위라고 해서 스타일 규칙의 중요도, 적용 범위,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내부 스타일 시트냐 외부 스타일 시트냐 또 혹은 아이디 선택자나 뭐뭐 선택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스타일이 쭉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태그들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부모 요소의 스타일을 자식 요소로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우리 상속이죠. 그죠? 기억납니까? 우리 객체 자바 배울 때 상속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서 캐스케이딩의 캐스케이딩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타일 시트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인즉슨 CSS나 SS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지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게 캐스케이딩이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일단은 좀 의미가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아시겠죠?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자, 스타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타일 시트가
사용자 스타일 시트가 있고 제작자 스타일 시트가 있고 브라우저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제일 낮은 게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P 태그에 텍스트를 넣으면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 적용이 되는 게 가장 낮게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기본값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듯이 그게 바로 각각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 따라서 해석하는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스타일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스타일 시트, CSS 웹사이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스타일 시트가 두 번째로 요거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보다는 높죠.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되는 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시스템에서 만든 스타일, 그래서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 스타일이냐 일반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중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작자 스타일 시트, 즉 일반 CSS를 만들 때 여기에 보다시피 important라는 거 있죠. important, 그죠? 느낌표 important, 그죠? important가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봐봐요. P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죠?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보니까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체라고 했어요. 이탈릭체는 여기에 먹혔죠. 맞나요? 그리고 컬러는 블루가 먹혔습니까? 레드가 먹혔습니까? 레드가 먹혔죠. 그래서 important 물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드가 여기서 important를 붙이지 않더라도 레드가 먹히긴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을 때 내가 블루를 선택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important를 딱 적어버리면 밑에 거 레드 무시됩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이제 스타일 우선순위입니다. 얼마나 범위를 이제 좁은 범위부터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까지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 예제부터 보죠. 지금 보니까 H1 태그 한번 보세요. 클래스 선택자 있고 ID 선택자 두 개나 먹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H1 태그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먼저 ID 선택자 하버에 한번 가보죠. 하버에 가보니까 보더 외부 이거 외곽선이에요. 그죠? 보더 1픽셀 솔리드 실선 그리고 회색 그레이 맞죠? 그 다음에 패딩 안쪽 여백 줬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린 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딩이 안 먹히죠. 레드가 안 먹혔잖아요. 왜? 범위가 ID 선택자가 좁죠. 클래스 선택자보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외워왔잖아요. 외워온 것도 아니고 머리에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녹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다만 단지 캐스케이딩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부분은 상속 관련된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딱 껴놓고 얘기하면 이 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먹혀 들어간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그리고 굳이 H1 태그에다가 이렇게 많은 선택자를 두 개의 복수의 선택자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죠. 맞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맞죠?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야 있겠죠. 미치지 않고서는. 그죠? 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혼란을 일으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에 한번 봅니다. 소스 순서에 따라가 바로 캐스케이딩이 먹히는 거죠. 중요도와 명시도까지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 선택자고 둘 다 임포턴트가 붙었어. 그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둘 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밑에 거를 적용시키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자, 간단한 실례로 예를 들어서 P 태그에 아이디 선택자 뭐 이렇게 해서 A가 있고 또 여기에다가 important 하나 붙였어.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붙였어. 똑같이 P 태그가 있는데 P 태그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A야. 그리고 얘도 뭐야? important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래 됐다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얘는 무시가 돼버리고 얘가 먹힌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게 캐스케이딩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네.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내용을 보면 원칙 2가 있는데요. 자, 스타일 상속이라는 겁니다. 상속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예제를 한번 보면 스타일 태그에 지금 바디에다가 지금 폰트 패밀리 도둠 그리고 컬러 다크 그린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죠? 맞나요? 네. 내부 스타일 시트 이렇게 줬다고. 근데 바디는 지금 H1과 그리고 UL, LI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맞나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부모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객체에서 상속도 역시 그냥 윗대가리 거 조상 거 그냥 가져다 쓸 거면 상속 받으면 끝이잖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 뭐 UL이나 LI 태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주면 그만이야. 하지만 상속되는 게 있고 상속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객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부모한테 조상한테 받은 자식한테 우리가 이제 자손한테 이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조상에서 상속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생성자하고 초기화 블럭이 안 됐죠. 기억납니까? 무슨 HTML 시간에 자바 얘기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바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 이런 거 있죠. 그거다가 내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으로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파란색 넘어왔어요. 맞습니까? 넘어왔다면 밑에 하이블럭한테 다 적용이 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상속이 안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상속이 된다고 가정이 된다면 이런 H1 태그 그려질 때 또 백그라운드 컬러 불러야 되고 얘 백그라운드 컬러 불러야 돼요. 다 불러야 되죠. 맞습니까? 바빠집니다. 괜히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체나 글자 폰트나 그리고 글자 색 뭐 이러한 것들은 보통 상속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을 시키지 않고 좀 튀게 만들고 싶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스타일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경색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반드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속을 이용하면 스타일 시트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왜? 맨 부모한테 스타일을 좀 이런 도둠이나 이런 걸 적용을 시켜 놓으면 뭐 어떻게 밑에도 굳이 우리가 줄 필요 없잖아. 필요로 의하면 오버라이딩을 하듯이 우리도 역시 필요로 의하면 여기에 UL이나 LI 태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이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예.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CSS3와
그리고 CSS 모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15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딱 15분에서 10 그게 좋잖아. 그죠? 예, 요까지 이론 강의 1차 마칠게요.